우리는 살다 보면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주체되지 않는 화나 슬픔, 그리고 쾌락에 심취하는 등 여러 감정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감정의 온도는 물론 성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요즘 성격이 달라진 것 같은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감정에 잘 휩싸이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상태는 어떨 때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감정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요동쳤던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공감되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무언가에 기대를 많이 가질 때. 기대가 높을 때 우리는 화가 나거나 실망감, 좌절감, 짜증이 더 커집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이틀 후에 갚는다고 해놓고, 즉 기대감을 심어줘 놓고 안 갚으면은 정말 화나고 짜증이 나죠. 또 내가 몇 달간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준비한 영상 공모전 대회에서 주위 사람들이 다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지만 실제로 예선 탈락을 해버리면 엄청난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자, 이렇듯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잘 되면 엄청 기쁘고 잘 안 되면 엄청 기분이 나빠집니다. 물론 사람이 기대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지구상에는 내 마음에 대해 늘 언제나 잘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감정에 예전만큼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여파는 줄어들 것입니다. 어린 3살짜리 아이에게 10,000원짜리 장난감을 사주고 까르르 웃는다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 만족하지, 그 아이에게 너도 일주일 뒤에 나에게 밥 좀 사줘라 하는 기대가 없듯이 그냥 행하는 자체로 만족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2. 인생의 목표가 뚜렷이 없을 때. 인생의 목표가 뚜렷이 없을 때 우리는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캠핑을 가는데 옆차가 무리해서 끼어든다면 화는 나지만 가족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기분이 좋게 놀러온 곳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 혼자서 마트 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차를 세우고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의 행복의 우선이 목표인 사람은 회사의 스트레스나 다른 외부적인 상황에도 늘 가족을 지키려고 마음과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감정에 비교적 덜 휩싸이게 됩니다. 목표가 다른 자잘한 감정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자, 또 꿈이나 직업,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목표 없이 대충 사는 사람은 조그만한 일에도 목숨을 걸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실한 목표가 없으니까 하루하루 그 기분대로 살아도 무방하다, 내 인생에 아쉬울 게 없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눈과 마음이 목표를 향해 있기 때문에 목표에 관련된 일 외에는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일에는 신경을 크게 쓰려 하지 않습니다. 꿈이 유튜버 100만 구독자인 사람은 늘 컨텐츠와 편집에 관심을 쏟지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시비와 사건에 무덤덤합니다. 일반적인 사건 사고는 그냥 시시비비 가릴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럴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감정 낭비할 시간 없어, 난 지금 편집하러 가야 되거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뚜렷이 있는 사람은 사사로운 일반적인 사건에는 목숨 걸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이 드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자세로 그냥 감정을 미래에 대한 필터링 없이 표현해버리죠. 목표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가겠습니다. 3.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운동 부족과 그 밖의 개개인마다 다른 크리티컬 외부 요인 때문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약 4개월 넘게까지 잠을 거의 잘 못 잡니다. 아기들은 2-3시간마다 먹여야 해서 자꾸 깨거든요. 그러면 부부는 수면 부족에 출퇴근까지 하면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먹는 것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다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물로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수면, 영양, 운동이 부족하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 하고 놀랄 정도로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이전에 생물로서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면, 영양, 운동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항상 잘 만족시켜주면 감정 조절이 더 잘 되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개개인마다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자극이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삐진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나에겐 기분이 나쁜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갑자기 기분을 잘못 건드려서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감정에 쉽게 휩싸이는 원인을 알아보았는데 이 밖에도 호르몬의 영향과 햇빛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릴 기회가 또 올 것 같습니다. 늘 좋은 인생 수업을 공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